깻잎은 아주 잘 나옵니다. 네, 화면에 보이죠? 네. 네, 이제 읽을까요? 예, 7. 안동과 폰타가 살아남다. 인류의 빛나는 창시자 안동과 폰타는 행성 영주가 도착하고 나서 유란시아의 판결이 있을 때 인정을 받았으며 시간이 되자 예루셈에서 시민 자격을 가지고 저택 세계의 체제에서 솟아났다. 그들은 결코 유란시아로 돌아가도록 허락받은 적이 없어도 그들이 세운 민족의 역사를 알고 있다. 그들은 칼리가스티아의 배반을 슬퍼했고 아담의 실패 때문에 슬퍼했지만 미가엘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수여할 무대로 그들의 세계를 선택하였다는 발표를 듣고서 넘치게 기뻐했다. 예루셈에서 안동과 폰타는 자신의 생각 조절자와 융합했고 또한 손탓도 포함하여 아이들 몇 명도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직계 후손에서도 대다수가 겨우 영융합을 이룩하였다. 영융합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겨우 영융합을 이렇게 했다. 아마 원시 사회 갈 때 조절자하고 융합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럴 경우에 지역 우주 영하고 융합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숫자는 많지 않은데 원시 세계는 그런 일이 있어요. 파라다이스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교수님, 그러면은 영융합자들은 생각조절자가 내려가지 않나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영융합자들은 생각조절자가 안 내려가나요? 생각 조절자가 가는데 그 생각 조절자하고 융합이 되질 않아요. 뭐가 좀 빠지는가 보죠. 예, 지적인 면에서는 뭐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지역우주 영하고 융합이 돼서 영융합자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기고. 지지역 우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되죠. 아니 그 사람이 지역우주 바깥을 못 나가요. 그래서 그걸 저기 permanent resident라고 그러는데 영구 거주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지역 우주를 통달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조절자는 잠깐 살다가 100년 길어봤자 100년 동안 사람한테 깃드는 경험을 갖고 떠나기 때문에 일종의 뜨내기 같아요. 생각 조절자가? 예, 이 영주권을 가진 존재들이 보기에 생각 조절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조각은 맞지만 경험으로 봐서 그냥 잠시 머물다가 잠시 있다가 그냥 떠나는 사람. 그렇게 그래서 영구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존재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영융합 존재로 만들어서 그 체제가 변동이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경험 많은 존재들이 생기니까. 마스터를 하는군요. 예, 그래요. 지역 우주를. 근데 아주 극소수가 초우주보다
군부까지 가기도 하고 그또 그 중에 아주 극소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하나라든지 10,000명이 하나라든지 그런 식으로 파라다이스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노력해야 되겠군요. 우리는 참 좋은 조건에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 20을 넘어서 수를 셀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지 않았나요? 20 이상 하는 건 프랑스어가 숫자 세는 게 20 이상을 못했다고. 그게 유럽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은 제일 두드러진 케이스고 유럽 사람들이 숫자를 잘 못 세요. 영어에도 11, 12 13. 그거는 12진법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13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13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3하고 10 이런 식으로 거꾸로 계산하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 특히 프랑스 경우에는 전화번호 알려달라 이러면 꼭 2단위로 번호를 불러줘야 돼요. 그냥 뭐 3789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7, 37, 그 다음에 89 뭐 이런 식으로 두 단위를 잘라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동을 한다고. 그 수학을 잘 못하는군요. 그쪽 사람들이. 그게 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숫자 20을 넘어서 계산을 잘 못한다는 게 프랑스어에도 80 하면 80이라고 그러지 않고 87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간단한데 십자 제일 큰 단위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끄레기 이름 숫자를 부르면 되는데 80이면은 이거를 4 곱하기 20. 그 언제 계산합니까? 야, 그러니까 힘들겠어요. 계산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20을 넘어서 셀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지능이 여기 책에는 그런 말은 없는데 지능이 그 추상적인 거를 갖다가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런. 그런데 네. 그 화이트들, 프랑스나 그쪽 사람들이 저기 아담의 피를 많이 받았잖아요. 더 많이. 우리 동양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능이 떨어집니까? 그게 누적이 된 건데 예를 들면 줄리어스 케이저가 기원전 55년에 로마 군단을 둘인가 가지고 갔는데 갔다 온 다음에 뭐 그 고을 정복기 뭐 이런 거를 쓰기도 하고 글자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보고서 작성하고. 근데 종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밀랍이라는 게 저기 벌집 끈적인 거 그걸 가지고 이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새겨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알파벳을 갖고 있었는데 영국에는 그 당시 영국 지방에는 사는 사람들이 켈트족이라 다 야만인들이라고 글자가 없다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글자 받은 게 한 1000년이 서기 1000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군단에 대항해 싸우는 게 힘들죠. 그건 결과가 뻔해요. 자기네들끼리 통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글자가 없으니까 말로 뭐 우리 어디 산에서 모여서 뭐 이런 게 잘 안 되는 몇 거예요. 시에. 예. 저놈들이 아, 밀고 내려오도록 약을 올렸다가 따라오면은 막 도망가고 좀 져주는 채 하다가 나중에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뭐 작전을 이렇게 짠다. 그런 말을 설명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다고, 예, 그렇다고요. 영융합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문명이 잘 발달되지 않은데 원시 사회에 조절자들이 융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짐작이에요.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혹시 그렇지 않은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원시인들이 생각 조절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문화가 발달이 되는지 안 한 것이니까. 조절자가 사람의 지능 속에 있어요. 마인드에 있어요. 예, 근데 그 지성이 잘 발달돼 있지 않으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융합해요. 그렇겠군요.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안동과 폰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뒤에 그들은 첫째 저택 세계로 돌아가서 유란시아로부터 하늘의 구체들까지 가는 시간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상물질계 성격자들과 함께 수고하도록 책의 군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이 근무에 무기한으로 배치되었다. 그들은 이 계시와 관련하여 유란시아에 인사말을 보내려고 애썼지만 현명하게도 이 요청은 거절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유란시아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영웅답고 황홀한 장, 온 인류의 독특한 부모가 진화하고 사는 투쟁을 겪고 죽고 영원히 살아남은 것에 관한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유란시아에서 거주하는 한 생명 운반자가 발표했다.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많이 진화되어서 이런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지만 하늘 존재들이 보기에는 이거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영웅담, 예, 그래요. 담고 황홀한 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여기 안돈하고 폰타가 자기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우리한테 그렇지. 지구 사람들한테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하늘에서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한테 소식을 커뮤니케이션을 보낼 수가 없게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미국에서 1900년대 초죠. 뭐 20년, 30년 그 심령술 한다는 사람들이 그 세안스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 가운데 둥그런 테이블 놓고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앙스라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하고 심령술 한다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혼을 막 불러내고 그래요. 우리도 무당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거 다 말짱 환일이고 한국에도 그런 게 있고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 그 누구냐 그런 게 있지. 어느 왕이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내잖아요. 그거 다 만들어낸 얘기예요. 엉터리.
근데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죽은 그런 걸 사람이 믿었구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걸 그냥 완전히 연극 배우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니네 할머니가 이랬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더라.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신명술 하는 사람들이 1920년대, 30년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시카고에 후디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인데 뭐 이렇게 손목을 다 잠궈가지고 묶어놓고 뭐 물속에 처박았는데 몇 초 만에 뭐 다 풀고 나오고 뭐 그런 마술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이 있었는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한국에. 나중에 뭐 하여튼 실수해서 죽었지. 음. 근데 그 사람이 이 유란시아 그 저기 유란시아 논문을 읽는 그 지금 말하면 그 재단 네. 사무실에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혹시 사기 치는 놈이 있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조사하러 왔어요. 아, 네, 우리니까. 네,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뭐 별거를 찾아내지는 못했고,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부인한테 얘기해요. 내가 죽고 나면 분명히 누군가 신명술 한다는 놈들이 가짜가 나올 거다. 가짜가 나와서 자기가 후딘이다. 그런 놈들이 여러 명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그러면은 진짜 내가 살아서 들어와서 너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암호를 주겠다. 이 암호를 대면은 그건 진짜고 이 암호를 못 대면 전부 이거 가짜들이다 그랬는데 한 사람도 그 암호를 댄 적이 없대요. 근데 신명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게 아주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 지금도 있어요. 그 무당 TV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배우가 무당된 분 있죠? 나와서 근데 그게 전부 만들어낸 얘기인가? 눈치 빠른 사람, 눈치 빠른 있어요. 배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오케이. 질문 없으면 다음 논문으로 넘어갑니다. 좋은 사람이 산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현명하게도 이 요청은 거절되었다. 이 사람 그 행성 군주 자유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나쁜 거네.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동과 폰타는 저택 세계에서 융합을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융합을 했나요? 안동과 폰다가 그걸 주택세계에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잘 모르겠어요. 계신 것 같다. 어디 그런 글귀가 있는 것 어디에 같은데. 있어요? 예, 방금 읽은데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 지금 안동과 주시게. 폰타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예, 융합이 됐다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저택 세계 6번이나 7번에서 다 이렇게 그 융합을 하는데 안동과 폰타는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원시인들이었으니까. 원신이라서 그래요. 그렇군요. 경험이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지금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그 원신이 갖고 있는 지식하고는 이건 차이가 만분의 많죠. 1도 안 될 거예요. 예. 예, 사실 뭐 그 안동과 폰타의 자손들이 융합을 못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안동과 폰타나 그 자식들 몇 명이라도
조절자하고 융합한 것이 대단한 거예요. 영영합 진짜. 했다는 게 그게-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예, 대단한 거. 영영합을 안 하고 네. 조절자하고 굉장한 지성을 가졌었는가 봐요. 그 당시에 안동과 폰타나 그 자손들은 정말 제일 똑똑한 아주 사람들은 똑똑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접을 되게 잘 받았겠죠, 올라가서. 예. 근데 영융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파라다이스까지는 못 갔지 않았어요. 예, 지옥에 남게 된 거예요. 지옥 우주를 돌보라고 예. 남아 있는 거라.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면 64편을 읽어볼까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진화하는 유색인종. 이 글은 거의 100만 년 전에 안동과 폰타의 시절부터 행성 영주의 시절을 거쳐 빙하 시대의 끝까지 살았던 유란시아의 진화 종족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인류는 생긴 지 거의 100만 년이 되었고 그 이야기의 처음 절반은 대체로 유란시아에서 행성 영주 이전 시절에 해당한다. 인류 역사의 후반은 행성 영주가 도착하고 6 유색 인종이 나타날 때 시작되며 대체로 보통 구석기 시대로 여기는 기간에 해당한다. 1. 안돈 토착민. 원시인이 땅에서 진화하여 나타난 것은 100만 년이 조금 못 되었고 원시인은 활발한 체험을 겪었다. 원시인은 본능적으로 열등한 원숭이족과 섞이는 위험을 피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해수면에서 9,000m 높이에 있는 건조한 티벳의 고지 때문에 원시인은 동쪽으로 이주할 수 없었다. 커진 지중해 때문에 남쪽이나 서쪽으로도 갈 수 없었는데 지중해는 그때 동쪽으로 인도양까지 뻗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서 그는 전진하는 얼음에 부딪혔다. 그러나 계속 이주하는 길이 얼음에 막혀 있을 때에도 비록 흩어지는 부족들이 갈수록 적대하게 되었어도 좀 더 영리한 집단들은 지능이 열등하고 나무에서 사는 털 많은 사촌들 사이에서 살려고 남쪽으로 갈 생각을 결코 품지 않았다. 여행하기가 힘들었겠죠. 근데 중간에 아니, 가만히 계셔서 끝났는 줄 알고. 아니야.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이 가장 일찍 품는 종교적 감정 가운데 많은 것이 이 지리적 상황에 오른쪽에 산, 왼쪽에는 바다, 앞에는 얼음에 갇힌 환경에서 그가 무력하다는 느낌에서 생겨났다. 그러나 진취적인 이 안돈 족속은 남쪽에 나무에서 사는 열등한 친척들에게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이 안돈 족속은 인간이 아닌 친척들의 버릇과 달리 숲을 피했다. 숲에서 사람은 언제나 저하되었고 인간의 진화는 반드시 오직 탁 트인 높은 위도 지방에서 앞으로 나아갔다. 훤히 트인 땅에서 부딪히는 추위와 배고픔은 행동과 발명과 주변 머리를 자극한다. 이 안돈 부족이 이 혹독한 북쪽 기후에서 어려움과 결핍을 견디면서 현재 인류의 개척자를 기르고 있는 동안 뒤떨어진 사촌들은 그들이 일찍이 공통으로 기원을 가졌던 땅, 남쪽 열대의 숲에서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다. 이 사건들은 제3 빙하 시대에 지리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첫째 빙하기에 일어났다. 처음 2 빙하는 북유럽에서 널리 퍼지지 않았다. 빙하 시대의 대부분의 잉글랜드는 프랑스와 육지로 연결되었고 한편 나중에 아프리카는 시실리 육지 다리로 유럽과 붙었다. 안돈 족속이 이주하던 때에
서쪽의 잉글랜드로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 동쪽의 자바까지 이어진 육로가 있었다. 그러나 오스트랄리아는 다시 고립되었고 이것은 그 자체의 특이한 동물상의 발전을 더 강화했다. 계속 읽을까요? 예, 좀 끊어줘. 95만 년 전에 안동과 폰타의 후손은 동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멀리 옮겨갔다. 서쪽으로 그들은 유럽을 지나서 프랑스와 잉글랜드까지 갔다. 후일에 동쪽으로 자바까지 멀리 파고들었고 거기서 그들의 뼈가 소위 자바인이 아주 최근에 발견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타스마니아까지 줄곧 여행했다. 서쪽으로 가는 집단은 동쪽으로 가는 집단보다 같은 조상에서 비롯한 뒤떨어진 혈통에 적게 오염되었다. 동쪽 집단은 더딘 동물 사촌들과 아주 자유롭게 섞였다. 진취성이 없는 이 사람들은 남쪽으로 흘러갔고 당장의 열등한 부족들과 짝지었다. 나중에 그들의 잡종 후손의 커지는 무리가 북쪽으로 돌아와서 급히 확장하는 안돈 종족과 짝지었고 그러한 유감스러운 연합은 우수한 핏줄을 어김없이 저하시켰다. 숨을 주시는 이의 숭배를 유지하는 원시 촌락들이 자꾸 줄어들었다. 일찍 있었던 이 초기 문명은 절멸의 위협을 받았다. 유란시아에서는 늘 이와 같았다. 우수한 자가 열등한 자와 자유롭게 번식하도록 버려두는 어리석음 때문에 큰 장래를 가진 문명이 잇따라 퇴화했고 마침내 소멸되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안돈 족속이 있던 지역이 티베트에서 서쪽 왼쪽으로 갔다 그랬죠. 예, 이게 네팔 지역이나 뭐 어떤 그 근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남쪽 열대의 숲에서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다. 먹을 게 충분히 많았던가 보죠. 그래서 문명이 열대 지방에. 발전하는 거는 열대 지방이 아니고 온대 지방, 계절 사계절이 분명하고 겨울에는 춥고 자꾸 사람을 시켜야 돼요. 고생 좀 시키고 그래야 문명이 발달해요. 한국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는데 사계절이 뚜렷해서 그런가요? 그거는 뭐 그것도 영향이 좀 있을 테지만 어떤 높은 문명은 열대 지방에서 생겨나질 않는다. 일단 먹은 게 충분히 나오죠. 열대 지방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풍부하면은 머리를 쓸 찬스가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다. 그랬는가 봐. 그냥 숲에서. 나무 열매나 따먹고 그렇지.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옷 입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힘들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고생 안 하고. 질문 있습니까? 있겠죠. 그거 너무 많이 읽어버리면 잊어버리면 되니까요. 여기 안돈 족속이 지난번에 초기 원시인 분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호모 하빌리스는 에이블맨 툴을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한 200만 년 전에 나타났다 그러고 호모 이렉터스예요. 100만 년 전에 나타났다. 이게 지금 그죠?
엄지 발가락이 뭐 움켜쥐고 이런 네. 기능이 다 퇴화돼 버렸고 두 발로 자유스럽게 걷고 뛰기까지 하고 그런 정도 됐어요. 그래도 안전적속에. 예, 안전적속이 그래도 이 자세가 엉거주춤하는 자세가 이게 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물건을 들을 때 네. 동물처럼 웅크리고서 물건을 들려고 그러면 이 허리가 부러진다고. 네. 이렇게 수직으로는 강한데 수평으로 놓으면 그냥 그렇죠. 푹 부러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허리를 한번 다쳐봐서 그걸 아는군요. 경험한 나름입니다. 아, 답답한 허리를 어떻게 하면 다치셨는가 보죠, 교수님이? 허리 한번 아팠잖아요. 지금은 뭐 나았는데 예, 물건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네. 특히 이사할 때 전부 허리를 다치더라고요. 음. 질문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라서. 음, 그 오스트랄리아는 그 호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 예, 호주는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또 다른 데하고 이제 그렇죠? 고립돼서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다시 고립되었고 뭐 이렇게 다시라는 그 말이 들어가지고 원래 오스트리아는 고립돼 있었던 게 아닌가요? 이게 아시아하고 다시라고 붙어 있었어요. 예, 아시아하고 붙어 있어요. 아시아하고 아시아하고 예, 그, 근데 그러면은 요 100여 년 사이에 이렇게 벌어졌나요? 그게 원래 이제 그 지구의 땅들이 거의 하나로 다 붙어 있다가 이렇게 다 갈라졌잖아요. 예, 갈라졌는데 그 호주는 오래전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예, 팬지야, 팬이라는 건 올이라는 소리고, 판기한가? 지야는 지리학, 지오그라피 뭐 이럴 때 나오죠. 지야. 전체 덩어리 전체 땅 덩어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유럽, 조그만 유럽, 아시아 대륙,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게 다 붙어 있었는데. 갈라져 있긴 하는데 그래도 엉겨붙어 있었는데 태평양이 솟아오르는 바람에 이게 전부 거품처럼 위에 있다가 이게 조각들이 나가지고 그다음에 따로따로 사이가 벌어져서 태평양이 생기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들고 문화가 더 발달됐죠. 예,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 배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킨 데가 어디냐 하면 275명의 안돈족속, 아담선, 순수 핏줄 275명이 어디에 갔죠? 그리스에 갔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는 그걸 발달시켰어요.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 갑자기.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지금 하나 더 읽을까요? 예, 아직 네. 많이 네. 남았습니다. 읽을까요? 예. 이 음. 폭스홀 종족 90만 년 전에 안동과 폰타의 예술과 오나가의 문화는 지구의 표면에서 사라지고 있었고 문화, 종교, 그리고 부싯돌 이용조차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이때는 큰 무리의 열등한 잡종 집단이 프랑스 남부로부터 잉글랜드로 도착하던 시절이었다. 이 부족들은 원숭이 같은 숲의 생물과 아주 널리 섞여서 거의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무 종교도 없었지만 서툴게나마 부싯돌을 쓸 줄 알았고 불을 지피기에 충분한 지능을 소유했다. 유럽에서 그들 뒤에 얼마큼 우수하고 자식을 많이 낳는 민족이 따라왔는데 이들의 후손은 북쪽의 얼음으로부터 남쪽에서 알프스와 지중해까지 대륙 전체에 곧 퍼졌다. 이 부족들이 이른바 하이델버그 인종이다. 문화가 퇴폐하던 이 오랜 기간에 잉글랜드의 폭스홀 종족, 그리고 인도와 북서쪽에 있던 바도난 부족들은 안돈의 전통을 덜어 그리고 오나가 문화의 어떤 잔재를 계속해서 간직했다. 폭스홀 종족은 가장 서쪽에 있었고 안돈 문화의 많은 것을 간직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또한 부싯돌 이용하는 지식을 보존했고 이것을 후손, 곧 에스키모의 옛 조상에게 전해주었다. 폭스홀 종족의 유물이 잉글랜드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도 이 안돈 족속은 정말로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산 사람들이었다. 당시의 육지 다리는 아직도 프랑스를 잉글랜드와 연결했고 안돈 후손이 살던 초기 촌락의 대부분이 그 옛날의 강과 바닷가를 따라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촌락들은 이제 영국 해협과 북해의 바다 밑에 있다. 그러나 서넛은 아직도 잉글랜드 해안의 물 위에 나와 있다. 폭스홀 종족 가운데 좀 더 머리가 있고 영적인 자들의 다수는 그들의 종족 우수성을 유지하고 원시 종교 관습을 지속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후일의 혈통과 나중의 섞임에 따라서 후일에 얼음이 찾아온 뒤에 잉글랜드로부터 서쪽으로 계속 여행했고 오늘날의 에스키모로서 살아남았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건 뭐 인류 고고학에서 나오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잉글랜드하고 저 프랑스하고 이렇게 그 쪼개진 것도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네요. 이걸 보면. 그렇죠? 네. 그때 안동과 폰타 이후까지만 해도 이렇게 육로를 통해 갖고 갈 수 있었는가 보네.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브롤트, 그리고 저쪽에 어디에 저기 러시아하고 이제 저쪽을 캐나다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그 베링, 예. 그게 전부 다 연결이 다 돼 있었는가 보네. 그렇죠. 예. 에스키모에 그걸 다 전해줬다 그랬죠? 네. 지식을 여기 보존했고. 그 도브 해협은 저 프랑스하고 영국을 갈라놓는 도브 해협이 그게 얼마 안 돼요. 아, 날씨 좋고 그러면 아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쪽이? 그래요? 한쪽에서 다른 쪽이 보이는가 봐요. 그리고 영국 그 도브 해협에 있는 땅은 이게 경사가 완만하고 모래사장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톡 솟아 있다고 땅이. 잉글랜드 서쪽인가? 동쪽에는 잉글랜드 동쪽이겠죠. 예, 예. 프랑스하고 연결된 되는 그래요? 거. 그 도보해오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저 지하 기차가 있나요? 이게 참 예. 열차가 있나요? 예, 열차가 아니고 차량을 단. 도로를 아, 깎아나가 지하, 참. 네. 예, 지하로 예. 연결했죠. 예. 음, 근데 혼동이 되는 게 난 그 사람들 그거 뜯어 고쳤으면 좋을 텐데
프랑스는 미국식으로 음. 자동차를 운전대 딱 앉으면은 왼쪽에 있고 음. 도로에서 바른 쪽 우측 통행을 한다. 우측에서 그러니까, 운전해서 가잖아요. 음. 근데 영국은 그게 반대라고요. 그래서 그 그건 뭐가 고쳐야 자기 되겠네. 차를 몰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면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바로 헷갈릴 것 고치겠는데요. 예. 예, 그리고 헷갈리겠네. 차를 옛날에 한번 차를 빌려볼까 그랬는데 그 렌트 주는 자동차 렌트 주는 회사에서 사고 난다고 하지 말래요. 차를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오른쪽 왼쪽이 번호를 행동하니까. 일본도 일본하고 한국도 또 그래요? 그런 차이죠. 일본에도 영국처럼 왼쪽에서 왼쪽으로 운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아다 헤이든에 걸어보면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걷는 게 정상인가 봐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니까 나는 그건 잘 몰랐는데 예. 그 오래 살면서도 그게 캐치가 잘 안 돼서 운전하는 거는 아니, 아는데 뭐라고 걷는 거. 써 있지는 않아요. 어디 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은데 네. 길에서 마주치면은 전부 우측 통행이에요. 근데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막 섞여서 하니까 그런 게 없는가 했는데 나중에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걷고 있는데 제대로 걸으라고 누가 한마디 하더라고. 그게 이제 오른쪽으로 걷는 게 제대로 가는 겁니다. 한국처럼 좌측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부딪힌다. 좌측이었군요. 예. 그래서 그게 한국은 혼돈이 됐어. 좌측이고 미국은 우측으로 했어요.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그럼 결론적으로 이 에스키모인들이 안돈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거죠? 순수 남아있는 종족들 중에서 순수 안돈피에 제일 가깝다는 얘기예요. 에스키모가. 그리고 이게 동양 사람 얼굴하고 비슷하다고. 그게 안돈 폰타가 동양에서 태어났어요. 거기가 아시아에서 지금 네팔 지역 근방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화이트는 아담 족속들이 하늘에 보라민족들이 와가지고 블루하고 섞여서 지금 화이트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홍인종 피도 좀 들어가 있어요. 몇십 프로. 어디가? 아시아 우리가 백인 백인들한테도 피가 청인종이 한 3분의 2, 보라피가 좀 들어가 있고 홍인종 피도 홍인종하고 주로 황인종 피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백인종이라고 해요. 근데 청인종은 다 멸망해서 사라져 버렸고 백인을 통해서 좀 남아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몸이 크잖아요. 다리도 길고. 그게 아담의 피를 받아서 그런 것인지 홍인종 피를 받아서 그런 건지. 여기 아까 나오던 우리는 순수 안돈 폰타 피가 맞나요? 동양 에스키모에 가깝죠? 동양 사람은? 에스키모 동양인은 예. 아메리칸 인디언 쪽이랑 가까운 거 아니야? 에스키모가 아니고? 우리 아메리칸 예. 인디언 피가 많다고 그 말씀이 좀 맞아요. 예.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홍인종하고 황인종하고 음. 수만 년 동안 싸우다가 홍인종이 지겹다.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간다고 떠난 게 85만 년 전에 어디로 떠났어요? 홍인족이. 북아메리카로 그래서 베링 해협을 지나서 야, 그 황인종이 셌네요. 홍인족이.
쫓아냈군요. 그거는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이 유라시아서에는 홍인종이라고 그러지 않고 중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그게 전쟁이 뭐 1년, 2년 끝낸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몇천 년 동안 싸우면서 전쟁에 이기면 저쪽 부족들, 여자들 몽땅 다 강간하고 막 그랬겠지.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음. 그렇게 해서 생긴 게 한국 속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싸우기 좋아하고 홍인종처럼. 홍인종처럼 그리고 집안 싸움. 아메리칸 인디안 얼굴 보면 한국 얼굴이 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좀 더 노랗고 그 사람은 좀 빨갛고 이 사람들은 체구가 크고 홍인종이 그 지적 능력하고 인텔리전트하고 이제 몸이 좋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좀 왜소하거든요. 아메리칸 인디안에 비해서. 근데 집안 싸움을 너무 해가지고는 이제 망했죠. 교수님 그 홍인종이나 황인종은 그럼 뭐 앞으로 좀 읽으면 나오겠지만 아담의 피를 받았다는 거죠? 아담의 아니요. 피를 홍인종은 거의 못 받았고 일찌감치 떠났기 때문에 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간 게 85,000 years ago. 8,500년 전이에요. 건너간 메디베어 지나서 건너간 게 그렇고 아담이 온 거는 기원전 35,000년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홍인종이 저쪽으로 바다 건너서 간 뒤에 한 5만 년이 지난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오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홍인종은 섞일 찬스가 거의 없었어요. 홍인종하고. 음. 근데 아담과 이브가 키가 되게 크고 몸이 컸다고 느껴졌어요. 읽을 때. 그랬죠? 몽고족은 어딜까요? 예. 몽고족. 몽고. 우리하고 뭐 거의 같죠. 그렇지. 몽고 반점 있는 족속들이니까요. 우라랄타이어 쪽은 뭐 가장 그 분명한 건 몽고 반점이 있잖아요. 네, 엉덩이에. 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또. 우리들 아들 셋 중에 둘은 없고 머리도 좋은 아이가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아담의 피를 못 받은 이 에스키모인이나 아니면 아메리칸 인디언에 해당하는 홍인종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처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담의 피가 네, 안 그래요. 섞여서 그렇겠네요. 네. 아담의 피를 덜 받았기 때문에 뭐 종족 개량이 말이 안 된 거죠. 근데 황희는 장점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 뭉치면 힘이 세진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황인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 뭉쳐서 싸워가지고 처음에는 그 레드맨들한테 밀렸는데 뭉치면 이게 힘이 더 세다는 걸 발견해가지고는 그 홍인종을 아메리카로 밀어냈어요. 처음에는 홍인종한테 밀리다가 네. 빨리 배워가지고 환경이 힘들면 그만큼 머리가 발달한다는 게 거기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한 번만 네, 하나만 더 할까요? 다른 분 누구 읽으실 분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3. 바도난 부족. 서쪽에 있는 폭스홀 종족 외에도 분투하는 또 다른 문화 중심이 동쪽에 버티고 있었다. 이 집단은 안돈의 고손,
바도난의 부족 사이에 인도의 북서고지의 언덕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희생물로 한 번도 바치지 않은 안돈의 유일한 후손이었다. 이 고지의 바도난 사람들은 널리 펼쳐진 고원을 차지했는데 이 고원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시내들이 가로지르고 사냥감이 풍부했다. 티벳에 있는 그들의 어떤 사촌들처럼 그들은 투박한 돌, 오두막, 언덕가의 석굴, 그리고 반지하 통로에서 살았다. 북쪽의 부족들은 갈수록 더 얼음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그들이 기원이 있던 고향 가까이 살던 사람들은 불을 지나치게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반도가 차츰차츰 대양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반도가 몇 번이나 솟아났는데도 바다의 위험과 이따금 바다에 잠기는 두려움에 관하여 이 원시 종족의 전통이 생겨났다. 이 두려움은 강물이 넘치는 체험을 겪은 것과 함께 어째서 그들이 살기에 안전한 장소인 고지를 찾았는가 설명한다.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바도난 종족의 동쪽에 인도 북부의 시왈릭 산에서 땅에서 어느 다른 부류보다 사람과 여러 가지 인간 이전 집단 사이의 과도기 종류에 더 가까운 화석을 발견할 수 있다. 85만 년 전에 우수한 바도난 부족들은 열등하고 짐승 같은 이웃들을 몰살하는 전쟁을 시작했다. 1000년 안에 이 지역에 있던 어중간한 짐승 집단의 대부분이 죽음을 당하거나 남쪽 숲으로 밀려갔다. 열등한 자를 근절시키는 이 투쟁은 그 시대에 산에서 살던 부족들 가운데서 조금 개선을 가져왔다. 이 개량된 바도난 혈통의 혼합 후손들이 겉보기에는 새로운 민족, 네안데르탈 종족으로서 활동 무대에 등장했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저기 지난번에 하이델버그 인종은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눈두덩이가 툭 튀어나왔어요. 예. 그리고 네안데르탈 종족은 몸에 털이 많죠. 아, 이게 또 열등한 족종이죠. 그래서 섞여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좀 열등해졌다 그랬어요. 네안데르탈이 다리는. 조금 후퇴했다 그래요. 몸에 털이 많고 그리고 덩치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머리통이 굉장히 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열등한 족속인데 그 예. 나중에 그 화이트들하고 섞여서 그좀 질이 떨어졌다고 화이트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청인인지. 그 청인의 혼합종이라고 그러나 고고학에서는 그걸 크로마뇽이라고 그래요. 좀 있으면 나오는데 크로마뇽인한테 멸종당하죠. 네안데르탈이. 그런데 이 족속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다른 약간 동물 종족들하고 교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지역적으로 분리돼서 이런 새로운 종족들이 나온 건가요? 돌연변이에서 어떤 나온 건가요? 족속을 얘기해요? 지금 그 바두만족이나 이 위에 있던 다른 종족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종족들이 어떻게 출현을 했는지 그 다른 동물들하고 교배해서 된 건지 아니면 돌연변이에서 나온 건지 동물들하고 교배된 것 같아요. 동물들하고 시왈릭산에서 섞인 놈들은 다 어중간한 족속들은 다 때려 죽이고 남았는데 네안데르탈 족속은 나중에 유럽 사람들하고 섞이죠. 섞여가지고 유럽 사람의 질이 떨어졌다고. 그게 인상 깊었어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네안데르탈인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은 메소포타미아가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고
메소포타미아 해안으로 물이 빠졌는데 우르라는 곳이 원래 해안에 있었다가 이게 흙이 착쌓여 가지고 우르가 지금은 해안에서 상당히 먼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 책에는 지금은 아마 사라져서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거의 선 비슷하게 이 반도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반도가 올라섰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몇 번 그러다가 다 잠겨버려 가지고 지금은 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르라는 도시를 처음 들은 건 성경에서 들었어요. 아담이 우르에 살았는데 우르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그래가 떠났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음, 그래서 그 우르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요즘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우르가 최초의 도시였다고 이런 얘기가 그래요. 나왔어요. 지난번에 그 스탠다드 오브 우르 군기라고 이름이 잘못 붙어 있는데 그게 자개 상자예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예, 한번 더 네. 볼까요? 그게 우르 얘기가 샌다도 우르 그런 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보고 한번 그거를 찍고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여기 이게 요 그림이 전체 모양을 잘 보여주는데 이게 정네모가 아니고 정입방체가 아니고 여기 옆에서 보면은 사다리꼴처럼 돼 있어요. 약간 예, 밑에는 좀 넓고 꼭대기는 좀 좁고 그래서 이게 앞면하고 뒷면 여기 있는데 스탠다드 우르. 우르의 군기, 군대에 상징하는 군기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예. 스탠다드가 근데 이게 그런 뜻이가 이게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처음부터. 이게 자개 상자예요. 여기 밑에는 여기 조개 껍질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조개 껍질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나뭇잎으로 이제 창세기 보면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 그런 게 이 당시 나뭇잎으로 이렇게 남자들이 치마를 입었어요. 스코틀랜드 남자들이 치마 입고 있는 거. 백파이프 불면서 그거는 이건 원시적인 딴게 나오네. 옷이 지금도 남아 있은 증거로군요. 저기 뭐죠? 스탠다드 우르. 이거 자꾸 비디오를 보여준다 그러면. 스탠다드 우르. 여기 이제 가운데 줄에 보면은 여기 이 사람들이 아 그러네. 당시에 벌써 사륜 전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진시황릉에서 발굴해내놓은 게 이륜 전차가 example 그대로 옛날 쓰던 거 진시황이 쓰던 이륜 전차가 우산까지 붙어 있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사륜 전차를 쓰고 있었고 이걸로 봐서 인류가 바퀴를 썼다는 것을 지금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군인들은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에 이 청동 방울이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죠. 아 그렇군요. 망토같이 됐는데. 이게
여기 까만 점이 이게 청동방울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게 가슴 전체를 청동으로 싸기는 힘드니까. 쌓으면은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울만 달아도 창이 날라오면은 방울에 맞아가지고 옆으로 튀기고 그러니까 예. 보호가 돼서 아마 청동 방울을 단 갑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앞면이고 뒷면에는 자개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저는 어, 우리는 이 한국만 있는지 조개 알았는데. 껍질 이렇게 예. 잘라가지고 우리나라는 자개 장롱, 자개상 뭐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흔하니까 싸구려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 옆에는 사다리꼴로 돼 있고 앞면 뒷면 이렇게 정네모, 네. 긴 네모.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여기 지게 있네요. 지게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 자개가 만드는 여기가 어디 하고 이게 우르래니까 우르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데가 많아요. 자개가 같은 거죠. 또 지게를 지었다는 게 같죠. 연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정도 비슷하면 상당히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그 네안데르탈인이요. 예, 지금 학계에서는 이게 그 독일의 네안데르에서 처음으로 이게 화석이 돼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유럽에서 처음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네. 유란시아에 의하면 그 티벳 거기서 처음 시작이 된 거네요. 그래서 거기를 찾으면 그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종류에 더 가까운 화석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이 네안데르탈 종족이라고 학자들이 부르긴 하는데 이거는 이 바도난 혈통에서 개양된 것이다. 가도는 예. 근데 나중에 크로마뇽이라고 그러죠. 크로마그뇽이 아니고 크로마뇽이라고 해요. 프렌치. 알아요. 이 한 내가 저기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탓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 그게 청인종 피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크로마뇽이.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럽 사람, 특히 독일 사람 보면 머리통이 참 말처럼 큰 사람들이 있다고. 예. 예. 네안데르탈 종족이 머리통이 이렇게 컸다 그래요. 덩치도 크고 털도 많이 나고 그걸 크로마뇽이 와가지고 다 때려 죽였어요. 우리 동네에 우리 아는 사람 길씨는 네안데르탈 피가 많은가 봐요. 내 등에 털이 되게 많다 그러면서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머리통도 크고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예, 네, 계속 넘어갑시다. 읽어주세요. 4. 네안데르탈 종족.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용사였고 널리 여행했다. 그들은 인도 북서쪽에 있는 고지의 중심들로부터 차츰차츰 서쪽으로 프랑스까지, 동쪽으로 중국까지, 또 밑으로 북아프리카까지 퍼졌다. 그들은 진화하는 유색 인종들이 이주할 때까지 거의 50만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다. 80만 년 전에는 사냥감이 풍부했다. 코끼리와 하마뿐 아니라 여러 종의 사슴이 유럽을 돌아다녔다. 가축은 풍부했고 말과 이리가
어디에나 있었다.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프랑스에 있는 부족들은 가장 성공한 사냥꾼에게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주는 풍습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사슴은 이 네안데르탈 종족에게 상당히 쓸모가 있었고 먹을거리와 옷으로서 또 연장을 만드는 데 쓰였는데 그들이 뿔과 뼈를 여러 용도에 썼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의 문화가 없었지만 거의 안돈 시절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부싯돌 작업을 크게 개량했다. 나무 손잡이에 친 큰 부싯돌이 다시 쓰이게 되었고 도끼와 곡괭이로 사용되었다. 75만 년 전에 넷째 빙상이 남쪽으로 한참 진행하였다. 개량된 도구로 네안데르탈인은 북쪽의 강을 덮는 얼음의 구멍을 뚫고 이 공기구멍으로 올라온 물고기를 창으로 찌를 수 있었다. 언제나 이 부족들은 다가오는 얼음 앞에서 물러났는데 이때 얼음은 가장 널리 유럽을 침공했다. 이 시절에 시베리아 빙하는 가장 남쪽으로 행진하고 있었고 원시 인간으로 하여금 기원이 있던 땅을 향하여 도로 남쪽으로 움직이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인간종은 아주 분화되어서 진화하지 않는 원숭이 친척들과 더 섞일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다. 70만 년 전에 넷째 빙하,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가 물러가고 있었다. 사람과 동물은 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기후는 서늘하고 축축했고 원시는 다시 유럽과 서아시아에서 번성했다. 차츰차츰 숲은 아주 최근에 빙하에 덮였던 땅 위로 북쪽으로 퍼졌다. 포유동물 생명은 큰 빙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포유동물은 얼음과 알프스 사이에 놓인 좁은 지대에서 버티었고 빙하가 물러나자 다시 온 유럽에 재빨리 퍼졌다. 아프리카로부터 시실리 육지 다리 위로 곧은 엄니를 가진 코끼리, 코가 넓은 코뿔소, 하이에나, 아프리카 사자가 도착했고 이 새로운 여러 가지 동물은 가리를 가진 호랑이와 하마를 거의 멸종시켰다. 65만 년 전에 따뜻한 기후가 계속되는 것이 보였다. 간빙기의 중간이 되자 날씨가 무척 따뜻해져서 알프스는 얼음과 눈을 거의 벗어버렸다. 60만 년 전에 얼음은 그때 가장 북쪽의 후퇴점에 이르렀고 몇천 년 동안 쉬고 난 뒤에 다시 남쪽으로 5번째 나들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5만 년 동안 기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유럽의 사람과 동물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전기에 있던 약한 건조성이 줄어들었고 알프스의 빙하는 강 유역까지 멀리 내려왔다. 55만 년 전에 진행했던 빙하는 다시 사람과 동물을 남쪽으로 밀었다. 그러나 이때 사람은 넓은 지대에서 넉넉히 여지가 있었는데 이 지대는 동북쪽으로 아시아로 뻗고 빙산과 달리 지중해의 크게 확대된 흑해 연장 부분 사이에 놓여 있었다. 넷째와 다섯째 빙하가 있던 시절에 네안데르탈 종족의 투박한 문화가 더욱 퍼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진보가 거의 없어서 참으로 유라시아에서 새롭고 수정된 종류의 지적 생명을 만들려는 시도가 마치 실패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거의 25만 년 동안 이 원시 민족들은 떠돌아다니고 사냥하고 싸우며 잠시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아졌지만 대체로 그들은 우수한 안돈 조상과 비교해서 꾸준히 퇴보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대에 미신을 믿는 인류의 문화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네안데르탈인은 부끄러운 미신을 넘어서 정말 아무 종교가 없었다. 그들은 구름, 특히 엷거나 짙은 안개를 죽은 듯이 무서워했다. 자연력을 두려워하는 원시 종교가 차츰 개발되었고 한편
풍부한 사냥감과 아울러 연장의 발전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거리에 대해 걱정을 덜 하고 살 수 있게 만들자 동물 숭배는 줄어들었다. 사냥감 조끼를 여자로 보상하는 것은 사냥 솜씨를 크게 개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새로운 두려움의 종교는 자연력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달래려는 노력으로 이끌었고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자연력을 달래려고 인간을 바치기에 이르렀다. 유라시아에서 뒤처진 인종들은 사람을 잡아 바치는 이 끔찍한 풍습을 바로 20세기까지 지속시켰다. 이 초기 네안데르탈인은 도저히 태양 숭배자라고 부를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어둠을 두려워하며 살았고 밤이 오는 것을 죽는 듯이 두려워했다. 달이 조금 비치기만 하여 그럭저럭 지냈다. 그러나 달이 어두울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달이 다시 비치도록 유인하려는 노력으로 그들 가운데 표본이 드는 가장 나은 남자와 여자를 잡아 바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양이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일찍 배웠지만 달은 오로지 그들이 동료인 부족 사람들을 다 바쳤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으로 추측했다. 그 종족이 진보함에 따라서 희생의 대상과 목적이 점진적으로 바뀌었지만 종교 예식의 일부로서 인간을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질문 있습니까? 현재 지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람 잡아 바치는 풍속 이런 걸 쭉 둘러보면 최근까지 남미 쪽에서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남매는 근데 그 중에서도 우수한 왕자, 이런 우수한 사람들 잡아 바쳤기 때문에 굉장한 그 인력의 손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미에. 사제들이 아마 네. 똑똑한 사람들을 지가 시간- 힘쓰려고 저희들이 힘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한테 바친다고 설득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전쟁에 가서 이기고 온 그런 왕자들 그런 사람들 너같이 훌륭한 사람을 바쳐야 된다고. 그래야 신이 고마워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다 죽였으니 그러니까 밀려나지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한테 음. 그렇군요. 맞아요. 그 멋있는 그 왕자들 우수한 남자들 잡아 바쳤을 때 그게 좋아했던 아름다운 여자들이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를. 이게 빙하가 이 산 꼭대기에 눈이 쌓여서 얼고 그러다가 약간 따뜻해지면 그게 무너져요. 아 깨지고 산 기슭에 이렇게 경사진데 이렇게 쌓여 있다가 이게 따뜻해지면 얼음이 그렇죠. 녹아가지고 매끌거리니까 큰 얼음 덩어리들이 버티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간다고. 아, 조금씩. 아, 그래서 그게 빙상이 되는 거예요. 인산이 예. 우리는 참 럭키한 거예요. 문화가 발전한 지금 시기에 태어나서 저런 어려움을 안 겪어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유란시아 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를 받고 있잖아요. 네,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예, 예수님 편 나중에. 읽을까요? 그래요. 예. 예수님 편 어디인지. 오순절 이후를 이거 끝났나요? 오순절 이후 195편에 195편에 오순절 1장 시작하는데요. 몇 장이요? 1장요. 1장 1장. 1장이요. 그리스도의 영향인가?
여기 누가 읽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본문 단식이요. 예. 1. 그리스인의 영향. 기독교의 헬라화는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아레오파구스 회의 앞에 서서 아데네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하여 이야기한 그 중대한 날에 진지하게 시작되었다. 거기서 아크로폴리스의 그늘 아래서 이 로마 시민은 유대인의 땅 갈릴리에서 기원을 가졌던 새 종교의 자기 해석을 선포했다. 그리스인의 철학과 예수의 가르침 사이에는 이상하게 비슷한 무엇이 있었다. 공통된 목표가 있었다. 이 두 가지가 개인의 등장을 겨냥했다. 그리스인은 사회적, 정치적 등장, 예수는 도덕적, 영적 등장이 목표였다. 그리스인은 정치적 자유로 이끄는 지적 자유주의를 가르쳤고 예수는 종교적 해방으로 인도하는 영적 자유주의를 가르쳤다. 이 두 관념이 한데 모여 인간의 자유를 위한 새롭고 강력한 헌장이 되었고 사람의 사회, 정치, 영적 해방을 알리는 전조가 되었다. 기독교는 주로 두 가지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고 경쟁하는 모든 다른 종교를 이겼다. 1. 그리스의 지성인은 유대인한테서도 새롭고 좋은 관념을 기꺼이 빌렸다. 2. 바울과 그 후계자들은 기꺼이 하지만 날카롭고 현명하게 타협하는 사람이었다. 신학을 파는 기민한 상인이었다. 예. 바울이 여기 질문 있습니까? 그리스인은 아담 손에 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담손에 피가 피가 많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포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 신하고 거래하는 게 이게 단체 거래예요. 도매로. 그대로.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민족의 그 종교. 백성 몽땅 특별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서면서 각자 각 개인이 역할이 늘어난 거예요. 그걸 뭐 남이 잘하는 거 있으면 얼른 냉큼 빌려다가 자기 걸로 만들어. 자기 걸로 만드는 지혜로운 그런 거죠. 성질이 있어 잘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도 유대인한테 새롭고 좋은 종교를 네.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테네 가보면 이 신전이 여기 아크로폴리스라고 있는데 아크로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높다. 아, 고개사 할 때 아크로벳 그러죠. 네. 높은 데 올라가서 줄타기 하고 그런 걸 아크로벳이라고 그래요. 아크로가 높다는 뜻이에요. 높은 도시인가 보죠. 예, 아테네 맨 꼭대기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높은 산 밑에다가 도시를 짓는 걸 좋아해서 거기서 뭐 했죠? 그 사람들이? 파르테논 신전 만들어 놨어요. 신전도 있고 올림픽 경기 같은 거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 밑에서 했겠죠. 그 밑에서? 꼭대기가 꼭대기에 아니고? 스페이스가 많이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이 아레오파구스 회의라는 게 이게 그 아레오파구스가 있던 장소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긴 있는데 아레오파구스가
몽골이 이 그리스의 수프림 코트예요. 대법원이에요. 이게 아레오파고스 회의라는 게. 그래서 아, 나라에서 무슨 시비가 걸리면 거기서 재판을 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와서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들이 예배하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 그래가지고는 막 네. 성경에 나오는 거 네. 기억이 좀 납니다. 처음에는 아테네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아테네에서는 나중에 기독교가 퍼졌죠. 그래서 여기서 중시하는 거는 단체가 아니고 집단이 아니고 개인이 등장을 겨냥했다. 개인이 중요시됐다 아, 그런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신도 개인적인 아, 어프로치가 가능하다는 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도 비슷한 무엇이 있었다, 공통 목표가 있었다. 개인이 등장을 겨냥했다. 그리스 개인, 사람도 그러네요. 개인의 아, 중요성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음. 그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을 중시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나라, 국민 이스라엘의 장차. 하나님, 어, 나라의 하나님으로서. 그것은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에게서 픽업한 거예요. 개인을 중시한 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죠. 단체로 끼워주는 게 아니고 너도 들어와. 너도 돈 안 내도 돼. 여기 개판 찍사라도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고 각 개인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저질렀으면 네 책임이다. 이 개인이 하나님과 상대를 했다는 그게 개인을 상대로 하나님도 개인적으로 사정해 볼 수 있다. 그리스 정치에서 그 자유에 대한 게 개인의 자유에 대한 거와 예수님이 부르짖는 그 자유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일치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자유에 개인의 대한 자유.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대한 저기가 아니고 그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에서 비롯된 그 철학적인 내용이 그 좀 흡사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얘기가 쓰여 있어요. 민주주의를 예. 그때부터 기원전 한 500년경인가 페리클레스라고 아주 유명한 정치가 있었는데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 그 사람 조각을 누가 그리스인들이 조각을 참 잘 만들었어요. 아주 인품이 참 있어 예술적이죠, 그죠? 보여. 그리스 사람들이 예술적인 것이 그 275명의 순수 아담 손의 핏줄이 여기 들어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도자기 만드는 거. 여기 이 참 사람 인품이 있어. 페리클레스. 이 사람이 그리스 정치의 리더였는데 인품이 있어 보이죠? 참 그 표현을 잘했어요. 이 그리스 조각들을 보면. 네. 근데 그 사귀는 여자 뭘 잘못했다고 그런 비판이 많았다. 옛날에 좀 바람둥이였던 모양이죠. I think so. 이렇게 잘생기고 바람둥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아테네에 가면은 거기 뮤지엄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투표하는 그 종이 조각이 아니고 이렇게 돌판인지 무슨 돌판? 이런 네.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는 무슨 표를 했고
누구에게 표를 던졌고 이런 거? 옛날에 여자들은 선거권이 없었어요. 아, 예, 오늘날에 생각하는 그런.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음. 미국에도 1930년대나 와서야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졌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바울과 그리스인, 그리스도이자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전했을 때 그리스인은 영적으로 갈급했다에 딱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그죠? 아다리는 일본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 내가 아는 것 중에. 그걸 뭐라 그러면 제일 좋은 표현입니까? 잘 통했다? 적정했다? 뭐가? 우리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어를 쓰는데 일본말을 쓰면 안 됩니까? 알고 쓰면 괜찮아요.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예, 아데네에서 바울이 일어서서 그리스도이자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전했을 때 그리스인은 영적으로 갈급했다. 궁금하여 묻고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영적 진리를 찾고 있었다. 로마인이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항하여 싸웠고 한편 그리스인은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 문화의 일부로서 당시에 수정된 이 새 종교를 후일에 받아들이도록 로마인을 글자 그대로 강제한 것은 그리스인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참 중요하군요. 그리스도. 그리스인은 아름다운, 유대인은 거룩함을 존중했지만 두 민족이 진리를 사랑하였다.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인은 종교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 문제, 사회, 경제, 정치, 철학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토론했다. 거의 아무 그리스인도 종교에 그다지 눈길을 돌리지 않았고 그들의 종교조차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러 세기 동안 유대인은 이 다른 분야의 사상을 소홀히 해왔고 한편 머리를 종교에 쏟았다. 그들의 종교를 아주 심각하게 너무나 심각하게 다루었다. 예수가 전한 말씀의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러 세기 동안 이 두 민족의 사상이 뭉쳐서 생긴 산물은 이제 새 체제의 인간 사회에 그리고 어느 정도 새 체제의 인간의 종교 관념 및 관습의 추진력이 되었다. 예, 여기 질문 있습니까? 저 그리스에서요. 그럼 예. 이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엔 종교가 뭐였나요? 종교가 뭐 잡신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이 사람 있죠. 같은 신. 신화에 나오는. 별로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유대인처럼 예. 그냥 뭐 재미있는 예. 흥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그리스 신을 뭐 존중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 근데 그리스인이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예수님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그리스 이제 뭐 파르테논 신전이나 뭐 이렇게 이런 그 신전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예. 거기에 그러니까 그 뭐 제우스 신이나 이런 사람들, 아테네나 뭐 이런 사람들을 모신 것들이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아마 그들은 거의 아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도 종교에 그다지 눈길을 돌리지 않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거는 신을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그리스 사람들은 뭐 제우스한테 뭐 내놔라 뭐 이런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은 풍족하게 살았고 유대인이 굉장히 궁핍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근데 이제 이때 기독교가 전파될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그 미트라 종교를 많이 네. 믿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요. 그리스인도 뭐 로마의 어떻게 로마 제국의 그 일원이었으니까 거기에도 미트라교가 좀 퍼져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에는 그 미트라 신전이 있어서 우리가 네. 가봤는데 아테네 그리스 도시에는 미트라 신전을 못 봤어요. 아, 미트라 신전이 지하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리스 예, 예. 사람들이 종교에 그다지 눈길을 돌지 않았다 네. 그랬잖아요. 그들이 종교조차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종교에 네. 관심이 그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들은 뭐 그러니까 음. 그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이 그리스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아까 저 최 선생님 말씀같이 이게 이제 그 누구의 아담스원의 후손들 275명이라고 했던가요? 예. 네. 네, 그들로부터 이제 시작된 그 지적인 탐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어, 그리스인들의 관심거리였는가 보네요. 네. 그래서 모든 학문, 대부분의 학문 이름이 그리스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제학까지 합쳐서. 그래서 뭐 바이올로지, 바이오는 살아있는 지금 로지가 로고스, 이성이란 낱말에서 나온 거죠. 무슨 학 할 때 지알러지, 지오는 땅 공부, 땅 공부. 그게 지알러지. 그런 식으로 학문 이름이 전부 그리스 말로 예. 하여간 그 됐죠. 유라시아서에 나와 있는 로단의 그 지성이나 그 수준을 보면은 네. 뭐 정말 굉장하더라고요. 네. 예, 그 보면은 뭐 거의 그 하나님의 진리에 그 맞닿아 있는 그리스 철학의 그렇죠. 수준이. 예, 그리고 이 예술을 발달시켰잖아요. 그리스인들이. 네, 근데 그 예술이 종교와 가장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진 거죠. 로단에 관한 글이 투 챕터나 있죠. 이 책에. 네, 그거는 너희들이 이걸 보고 배워라. 배울 그렇죠? 만한 것이 있다 싶어서 그 투 로단에 대해서. 챕터나 자리를 할애한 거예요. 그렇죠. 보고 배우라고. 그렇죠. 로다는 안 나와 있지만은 필로는 아주 필로.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필론이라고 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글로 보면은 네. 필론이라고 이렇게 필로가 찾아보면 영어로는 똑같은데 네. 영어 스펠링은 똑같은데 한글로는 그 필론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필론? 필로는 아마 네. 그리스 발음일 거예요. 예, 네. 필론이라고 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네. 돈도 필론은 디나리오스하고 영어로는 디나리오스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말로는 디나리온 이렇게 네. 된다. 근데 필로는 로단한테서 모든 걸 배웠을 텐데 로단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는 게 그게 참 신기합니다. 아니야, 로다는 필로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있었어? 예. 그 필로라는 선장을 만나보려고 갔는데 사람이 뭐 아파가지고 예, 그럼 필로가 로단보다 먼저네요? 예, 예. 로다보다 더 그러니까 나이가 많. 나이가 많은군요. 그러니까 그 필로 이름은 있는데 로단의 이름이 없군요. 네, 예수님이 이제 로마 여행 그 가실 때 그때 이제 필로가 그때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가요? 예. 하여간 그 안드리아인가? 네. 예, 갔는데 그 교수님 말씀같이 필로가 아파가지고 마침 못 만나고 이렇게 오셨죠. 그래 좀 더 오래 살지. 그런 사람들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질문 더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리스 사람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유지하고 전파시킨 데에는 그리스 사람들의 그 활약이 참 컸다는 걸 아까 예, 강조한 것 같아요. 예, 이 네. 사람들이 예.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한테 전파하지 않았으면 그냥 없어졌을 그렇죠. 뻔했다고. 그 사도 바울만 훌륭한 게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 없었으면 전파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예. 러시아로 가자, 러시아 정교로 그 러시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헛수고할 잘 뻔했다고. 홀도 하고 있어요, 러시아. 그리스 사람들이 겨우. 그러니까 필로나 로단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어떤 바탕을 이렇게 그렇죠. 깔아 놓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유란샤 책 번역한 책이 몇 개 없거든요. 예, 예, 그저 한국말로 번역된 건 7번째예요. 숫자도 참 예, 이상하지 않아요? 중요한 나라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러시아가 더 먼저 했어요. 아, 그래요. 6번째가 예, 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심각하게 해서 그 재단에서 돈을 많이 부어줬어요. 그 러시아. 그리고 하여간 한국 아시아에서는 근데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 가장 먼저 한 거죠. 예. 아시아에서는. 네. 예, 그래서 참 그 애를 많이 대단한 거죠. 썼어요. 재단에서. 예, 나와서 예, 이제 그거 페어할 때 와서 부트도 사주고 사람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잠깐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들면서 노망이 들린 것 같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알렉산더가 근동 세계에 헬라 문명을 퍼뜨렸을 때 그리스 문화의 영향은 이미 서부 지중해 땅에 침투하였다. 작은 도시국가에서 사는 한 그리스인은 종교와 정치를 잘 처리했으나 마케도니아의 왕이 아드리아해로부터 뻗어서 인더스강까지 그리스를 감히 하나의 제국으로 키웠을 때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리스의 예술과 철학은 제국을 확장하는 과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 행정이나 종교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커져 제국이 된 뒤에 오히려 촌티나는 신들은 조금 이상하게 보였다. 오래된 유대 종교의 기독교판이 다가왔을 때 그리스인은 정말로 유일한 하나님,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헬라 문화의 제국은 그런 상태로 오래 갈 수 없었다. 제국의 문화적 지배가 계속되었지만 서방으로부터 제국의 행정을 위하여 로마의 정치적 수완을 얻은 뒤에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한 종교를 얻은 뒤에야 오래 견디었고 그 종교의 유일한 하나님은 제국의 품위를 갖추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제국은 비잔틴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네. 330년 콘스탄틴 대제가 죽기 전에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신약을 기록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예, 그리스 말로 했죠. 신약 성서를 집대성했다 그러나 수록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바울 편지 조각조각 난 거 이렇게 읽고 있다가 그렇죠. 콘스탄틴 대제 와서 내가 돈 내겠다 50불을 인쇄가 아니죠. 50불을 손가락으로 매뉴스크립트를
만들 만한 돈을 내가 대겠다 이래서 그리고 각 성서 신약 성서를 비치할 바실리카 교회 건물을 50개 지어주겠다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그 콘스탄티노플의 그 비샵이 아직 성서가 없어요. 참.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게 금방 통일이 안 돼요. 그래도 한 400년 전쯤에 대체로 우리가 보는 신약 성서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굉장히 음. 파워풀하게 예, 그게 이것을 밀고 나가서 신약 성서가 그래서 그리스 말로 적히죠. 라틴어로 적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600년경에 세인트 제롬이라는 학자가 이건 AD죠. 서기 주후 Vulgate라고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VULGAT, Vulgate. 이게 평민들이 읽는 책이다. 평민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vulgar라고 쌍놈의 미천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vulgar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vulgar 상민들도 읽을 수 있는 글. 왜냐면 상민들이 라틴어를 썼고 유식한 그리스 말을 하고 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때. 그래서 볼게이트 상놈들도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읽을 수 있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이 1515년경에 종교 개혁이 시작되죠. 마틴 루터가 면제부 파는 건 이건 교황놈들이 나쁘다. 이렇게 막 비판하고 난 다음에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을 해요.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 네. 그게 1500년대 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위클리프라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영어로 번역하는데 사제들 들고 일어나서 죽일 놈 하고 참 고난이 많아요. 그거를 사람들. 쌍놈들한테 다 까놓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그렇지. 사제들 특별. 사제들 의신이 떨어지게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뜻이 그거 다 너나 먹으면 어떡하냐. 우리끼리만 갖고 있어야지. 권위도 서고 권위도 서고. 돈도 그래서 벌고. 옛날 예배가 어떤 식이었는 거니 내가 91년에 구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그게 91년 12월 26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에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예배 보는 거를 봤는데 아무도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찬송가도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또 사제들이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사제가 성경을 펼쳐놓고 왈왈왈 자기 혼자 자기 독점하고. 혼자 읽어요.
그 사제들이 카톨릭에서 사제들이 라틴어로 이걸 종을 읽는다고 하면 평민은 아무것도 몰라요. 라틴어를 안 배웠으니까. 우민 정책을 쓴 거예요. 니들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읽고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예배를 봤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왔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21세기. 아니 지난 몇천 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했단 네. 말이에요. 그 최근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600년 이후부터 라틴어 성경을 읽었는데 보통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근데 거기서는 지금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은 독점하고 있을 거 러시아 아니에요? 말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돼 있으니까 러시아 말로 성경을 읽지요. 근데 하여튼 보통 사람들이 우민 정책을 써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평민들한테서 돈을 울거내야 되는데 그거를 돈을 울거내기 위해서 성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똑똑한 사람들 종교 개혁이 있고 난 다음 그때쯤서부터 시작해서 화가들한테 유명한 화가들 마이클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들이 다 그 르네상스 초기에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그림을 그려서 야 봐라 베이비 예수님 베이비 아기 예수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요. 교회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붙이게 만들어요. 돈을 거들고. 질문 있습니까? 그게 서양화 시작이에요. 그게. 교수님, 예, 아까 그때 당시에 로마는 미트라교가 있었다고 전 선생님이 이트라 교가 말씀하셨. 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로마보다는 그리스가 이 기독교를 뭐 처음 접하자마자 받아들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리스가 종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거고, 로마 같은 경우는 개종을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한 300년 정도 그렇게 오래 걸렸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오히려 그리스가 종교가 아예 그냥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종교가 들어왔을 때 그걸 더 빨리 받아들인 건지, 물론 뭐 그 종교에 대한 자유에 대한 뭐 그런 거에 열망도 있긴 했었겠지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첫째는 대답은 yes and no. 첫째 대답은 yes. 둘째 질문은 대답이 다른 데 있는데, 첫째는 이 제우스 신 뭐 여러 가지 그리스 신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다신론이라고요. 다신론은 질이 멸렬해요. 근데 유일신은 이론이 간단해요. 아주 유일신의 매력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건 머리에 인상적이고 이해도 쉽고 유일신의 이론이 신학 이론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호소력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빨리 번지고 말을 빨리 알아듣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알았어. 그럼 딴 사람한테 설명하기도 좋은데 강의 신은 누구요? 바다의 신은 누구요? 이거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숫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스토리 만들어내 가지고 또 하나 생기고 그러니까 열등한 신학 이론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도움이 돼? 뭐 달라면 주는 신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그리스 만들어내? 신. 그래서 그리스의 다신론은
유일신 이론, 신학 이론보다 훨씬 열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리스인들이 유일신 신학 이론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씀같이 그 그리스의 그 합리적인 지성이 예. 보기에 예? 네. 그리스 신화는 도저히 이거는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제국을 그 다스리는데 예.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 나라에서. 근데 너무 이게 저는 신기한 게 그 아담 손의 피를 제일 많이 받았다면서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유일신 개념이 그때까지 없었을까요? 그게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예. 순수 핏줄에 275명의 순수 핏줄이 이게 그레테섬으로 참 세월이라는 게 예. 아담손이 왔을 때가 어찌 보면은 그 지금 이게 이제 뭐 그때로부터 따져도 한 3만 한 5천 년 전이잖아요. 그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3만 5천 년 전이면은 3만 5천 년 전에 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그 전성이 되온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두 번째 질문한 게 뭐였죠? 내가 까먹었어요? 잊어버렸는데. 저도 깻잎을 모르겠어요.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아니 그 로마의 그 미트라교가 이제 미트라. 번성하게 된 거. 예. 미트라고 로마의 미트라교는 로마는 그러니까 개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시간이 오래 걸린 건가 해서. 그런 건가요? 로마 사람들은 종교가 없다가 그리스 신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네. 그리스 이름만 바꿔놨어요. 뭐 제우스는 뭘 바꾸고 뭐 무슨 신, 주피터가 바다의 신, 되고 주피터는 뭐가. 뭐 언어가 다르니까 이름만 바꿔놓고 그리스 신을 그대로 그대로 믿었고, 그 다음에 그 신비종파는 미트라, 여러 미트라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미트라 종교고, 그거는 그리스 종교하고 그리스 종교는 신한테 뭐 달라 부탁을 할 수 없어요. 진짜 종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미트라 신비교는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었기 좀 더 때문에 종교 냄새가 나는. 종교에 조금 가깝죠. 예. 저쪽 그리스 신은 진짜 종교가 신들은 아니어서. 그냥 신화 얘기고 재미있는 얘기고, 너 뭐 부탁할 게 있냐? 기도를 해봐라. 뭐 이런 기도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뭐를 달라. 근데 개인적인 종교보다 한 신한테 뭘 달라, 뭐 내놓으라 그런 게 아니고, 뭐 전쟁의 신한테 그 잡신들 믿던 그 중동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했긴 했는데 집단적인 기도고 개인적인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트라 종교가 그 후에 들어온 기독교와 좀 비슷한 데가 많았어요. 성수 부리는 거. 그게 지금 캐톨릭하고 같은 거잖아요. 세례 주고 그런 거. 주고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이게 합쳐지고, 한 가지가 다른 게 뭐냐 하면 기독교는 여자도 성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들을 수 있고 남자와 똑같이 우대를 했고, 미트라 종교는 아직도 여성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거기서 졌다고 예, 그래요. 그래서 졌다고. 요즘도 한국 교회는 가보면 여자들이 더 힘이 세요. 한국 교회는 여자들 판이죠. 막 그렇죠. 밥 먹고 뭐 그런 거 나가서 봉사하고 그러죠. 남자들은 많이 없어요. 어느 한 분이 우리 아는 그 책 읽는 분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참 교회를 가려고 그래도 여자들이 너무 세고 많아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굵직하게 이렇게. 돈 내는 사람들은 남자들이긴 한데 정말 여자들이 질문 더 활동을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장점은 이론이 다른 다신교에 비교해서 신학 이론이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호소력이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리 이론을 내놔도 경제 이론이든 신학 이론이든 이론이 간단해야 돼요. 간단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걸 전파를 하는데 이게 신학 이론이 복잡하면은 사람들이 헷갈려 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전파가 잘 안 돼요. 뭐라 그랬더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전파력이 확 떨어져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발견한 거는 최근에 내가 읽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신교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신교가 굉장히 많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이 신교가 숫자가 캐톨릭보다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캐톨릭 숫자가 엄청 더 많아요. 현재 한국에 아니 세계 신교보다 캐톨릭 숫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캐톨릭이 먼저 시작해서 그러는 건지 자리가 잡혔을 있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는 캐톨릭이 이제 막 죽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죽어가요. 유럽은 유럽에만 그렇지 네. 다른 데에서는 캐톨릭 숫자가 많고 남미 가난한 굉장히 강해요. 나라에서 카톨릭이 예, 굉장히 진짜. 강하고 힘이 세요. 캐톨릭 숫자가 죽어가는 종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다시 읽어보고. 우리 유란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종교가 나쁘다. 그만둬라. 우리 이쪽으로 와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모두를 얘기-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네. 됩니다. 무슨 교를 믿든 불교를 네. 믿든 무슨 네. 이슬람교를 믿든 똑똑히 알고 똑똑히 믿고 열심히 좋은 신도가 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당신들이 다니는 데 관두고 우리 쪽으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그렇죠.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이건 또 교회가 없잖아요. 11시간 책을 보고 읽고 깨우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가 이 책을 읽고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고 이쪽으로 모여야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뭐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랬죠? 예. 여기 표를 해놓으세요. 어디다가 어디다까지? 195 1.8절 할 차례예요. 예. 아니요, 우리는 이 교수님이 여기 있어서 여기서부터 지금 중요한 얘기. 중도자들이 예. 기독교를 평가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되게 지난 2000년 재밌겠네요. 동안에.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많이 들어오라 그랬어요. 자,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